김낙수 부장이 가장 실수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가를 분양받은 게 아니라 강동구 아파트를 판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를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레슨런이고,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한다면 급지를 상향했을 때만 전제 조건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최근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뜨거운 공감을 얻으며 종영한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25년차 대기업 부장 김낙수 씨가 예상치 못한 퇴직 후 내린 여러 선택들을 보면서 구독자분들께서는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며 공감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낙수 부장의 선택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현실적으로 어떤 결정이 더 현명했을지 닥부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첫 번째로 김낙수 부장의 가장 잘못된 선택이기도 한데요. 퇴직금 5억 5천을 들고 대출까지 합쳐 10억 5천짜리 상가를 계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현실에서 퇴직금 5억 5천이 생긴다면 닥부님은 어떤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내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금 5억 5천을 다 쓰면 안 될 것 같고, 가능하시면은 내가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이 퇴직금을 잘 온전히 보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근데 퇴직을 하게 되면은 사실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뭐 상가 분양이라던가 실제 오피스텔을 잘못 투자한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저한테 너무너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절대 오피스텔이나 월세 나오는 거를 선뜻 전 재산을 투자해서 퇴직금을 하지는 마시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다. 내 자본을 조금 들여서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어드리는 거는 한 5천 정도? 공간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임차를 하게 되면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한 사람한테 임차를 줘가지고 한 달에 대한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공간임대라고 하는 거는 공간을 쪼개서 돈을 받는 거고, 쪼갠 공간을 다시 시간당 쪼개서 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공간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차로 갖고 있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천 정도면은 한 2, 300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되게 많고, 저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시로 한 5천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5억 정도를 뭐 그런 비즈니스를 내가 조금 익숙해지고 잘하기 전까지는 고배당주에 넣어놔서 현금 흐름을 좀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요새 월배당 같은 경우 6% 수익률로 나오니까 5억 정도면은 3천 정도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공간임대 5천을 투자해서 한 3천, 4천 벌고 5억 정도를 내가 고배당주에 안전하게 넣어놓으면 3천 정도 나오니까 은퇴를 하더라도 여유롭게 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공간임대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게 가능성이 좀 있다, 사업에 좀 감각을 익혔다 라고 하면 또 다른 도전을 조금씩 해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을 좀 온전하게 지키면서 자산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노후 대비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속 김 부장은 성공한 25년차 대기업 직장인이었지만 회사 명함을 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심리적 공포를 겪습니다. 결국 퇴직 후에 대리운전이나 세차 업무를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우스갯소리로 치킨집이나 차려야지 라는 계획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직장인들의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에 대한 닥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는 직업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직책하고 본인이 하는 일의 이제 합성어인데, 회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부장 타이틀도 결국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책은 날아가고 업만 남게 되는데, 내가 그 업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사 3사 중에 뭐 대기업이면은 뭐 SK거나 뭐 LG나 이런 데 다녔었던 거잖아요. 근데 내가 통신 3사에 직을 달고 있는데 그 직이 날아간 상태에서 통신 3사에서 했던 영업을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내가 그런 업을 조금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에서 얘기했지만은 상가를 잘못 분양을 받는 개념 자체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테이커가 있으면 기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근로를 하고 반대급부로 급여를 받는다는 개념은 테이커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은퇴를 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해서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한다는 얘기는 그게 기버의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커에서 좀 기버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나 어떤 컨텐츠를 먼저 반대급부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좀 받는 게 기버거든요. 그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내가 직장 생활을 25년 하다 보니까 받는 거에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퇴직하기 전에는 미리 좀 기버를 인지를 해가지고 대비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송희구 작가님이잖아요. 그 송희구 작가님도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분도 대기업 다니다가 본인의 어떤
이런 컨텐츠, 뭐 이런 작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그만두신 분이잖아요. 본인의 업을 찾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업을 이렇게 찾고 그 업을 가지고 단순하게 내가 업만 가지고 내가 근로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컨텐츠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업을 컨텐츠화 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 대리운전도 하고 뭐 세차도 막 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내가 이제 근로를 해서 대리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대리운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를 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대리운전을 해서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 금액 외에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도 사실은 그 이상의 돈을 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세차도 하는 게 나오는데 세차도 요즘에 이제 디테일링이라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로 찾아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대나 두 대만 딱 세차를 하고 굉장히 고액의 세차를 받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아도 사실 예약조차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본인의 업을 찾아서 컨텐츠화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본인의 업을 찾은 다음에 업을 좀 컨텐츠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속 김 부장은 결국 강동구 아파트를 팔아서 상가 대출을 갚는 선택을 합니다. 이후 강동구 아파트가 폭등했다는 뉴스에 채널을 돌리며 씁쓸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재테크 관점에서 조금 더 좋은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드라마를 보니까 강동구 아파트가 나와요. 근데 거기가 뭐 강동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극상에서 강동구라고 하니까 강동구 아파트고 오래된 아파트고 약간 복도식 아파트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세를 좀 체킹을 해보면은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지를 좀 찾아본 거는 예시로 삼익그린 맨션 2차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삼익그린 맨션 2차가 30평대 시세가 한 20억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자산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퇴직금이 한 5억 5천이었잖아요. 5억 5천이니까 거의 한 25억 정도의 이제 자산이 있는 상황에서 저라고 하면은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퇴직금 5억 거를 뭐 상가 같은 거 사는 게 아니라 극중에서도 나왔지만 외곽지로 이사를 한번 가요. 그거를 저렴하게 내가 전세나 월세로 한 5억 정도 이사를 가면 사실상 삼익그린 맨션은 장기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고 1주택 비과세 특례도 될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매도를 하면 거의 20억 시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20억 시드 정도면 실제 이 드라마가 나왔을 때랑 비슷한 시점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셔가지고 20억으로 이제 산 사람이 있는데 강동구를 팔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 시점에 이제 한남 뉴타운 2구역도 갔죠. 한남 뉴타운 2구역의 매매 시세가 감정 금액이 한 5억에서 한 5억 5천 되는 게 매매가가 한 20억 5천 정도였거든요. 여기가 조합원 분양가가 한 18억에서 19억 정도 하니까 추가 분담금은 한 13억 정도 나오지만 추가 분담금은 어차피 이게 입주하고 나서 후불제인 구역이고 입주하지 않고 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니까 전세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얼마를 벌 것 같으냐 제가 시세를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한남뉴타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한 5년 후에 입주를 하는데 입주 시점에 매매 시세가 평당가가 2억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70억이거든요. 70억이니까 전세가율을 생각했을 때 전세 금액을 30억만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이 13억 나오니까 실질적으로는 나한테 집을 안 팔아도 17억이라는 현금이 돌아오거든요. 그럼 17억 정도면은 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배당주에만 넣어놔도 수익률은 연에 이제 6%고 월배당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애 수익으로 따지면 1억 정도가 되는 연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도 좀 불리고 노후 대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승진만을 위해 달리는 김낙수 부장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부동산 임장을 다니며 미래를 준비하는 송 과장의 삶이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두 직장인의 삶을 평가해 주신다면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이제 송 과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마 송이구 작가를 약간 투영한 것 같거든요. 저도 약간 회사 다닐 때 약간 송 과장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서 그 입장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내가 회사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과 회사 외에 다른 일을 하는 재테크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 사실은 옳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뭐 똑같이 했었던 건데 신입사원 들어갔을 때는 처음부터 딴짓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딱 들어가면은 일은 처음에는 조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 2, 3년간은 일을 열심히 하고 본인 업무를 좀 집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해도 사실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드라마 속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김낙수 부장이 송 과장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친하게 지냈고 부동산 얘기 같은 걸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 제가 위에 얘기를 했던 강동구를 비과세로 파시고요. 뭐 한남뉴타운 같은 데를 충분히 가실 수 있다. 갔었으면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 퇴직금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상가를 분양받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도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는데 의외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분들을 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튼 저의 결론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 맞는데 신입사원부터 막 딴짓해가면서 일도 안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한 2, 3년간 좀 열심히 업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면 이제 회사 일을 통해서도 사실은 배우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 일 하면서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나서 재테크나 부동산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닥보님께서도 과거 대기업에서 근무하실 때 임원 승진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 부장과는 다른 선택을 하신 건데요.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나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아주 뭐 특별한 계기나 깨달음이 있다라는 건 되게 거창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당연히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솔로였잖아요. 솔로일 때 대기업 직장을 딱 들어가면 연봉이 사실 적진 않거든요. 그거 받아서 내가 어디 월세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내가 뭐 유흥을 즐기더라도 돈이 남아요. 그래서 되게 윤택한 삶을 살고 되게 재미가 있는데, 결혼 생각을 조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 받아서는 결혼하게 되면 이제 자녀도 생길 텐데 학원비 보내고 집 사면은 집에 이자 내고 생활비 하고 나면 사실은 이게 답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이제 판단은 다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빨리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굳이 뭐 계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선배들을 봤을 때 그게 나의 미래인데, 바로 앞에 있는 뭐 과장이나 뭐 차장님이나 뭐 파트장이나 혹은 뭐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뭐 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임원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그분들의 재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회식 같은 거를 해도 이 몇만 원 내는 것도 사실은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내고 눈치 보면서 이제 n분의 1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조금 빨리 깨달았던 게 약간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김 부장님들, 그리고 또는 미래의 김 부장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김낙수 부장이 가장 실수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가를 분양받은 게 아니라 강동구 아파트를 판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를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레슨런이고,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한다면 급지를 상향했을 때만 전제 조건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강동구를 팔면 우리가 한남 뉴타운이라고 한 최상급지 한강변도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사실은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사기가 어렵다. 지금 대출도 안 나오는데, 그죠? 그리고 또 정리를 제가 해드린 거는 이제 직업이라고 있는데, 직은 직책이고 업은 일이다. 본인의 일이다. 근데 직책은 날아갈 거다. 직책에 너무 이렇게 뭐 내가 부장이니까 뭐 임원이 될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업을 좀 빨리 찾자. 업이 거창하진 않아도 돼요. 그게 뭐 세차를 해도 되는 거고, 내가 대리운전을 해도 되는 거고, 저처럼 뭐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되는 거 상관은 없는데, 반드시 그런 업만 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업을 컨텐츠화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남들과 차별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되게 쉬운 세상이기 때문에 AI를 이용하면은 사실 컨텐츠도 금방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편집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한다는 얘기는 너무 테이커의 삶을 사는 거죠. 내가 받기만 하는 삶을 사는데, 반드시 이제 기버에 대한 경험을 은퇴하기 전에 좀 미리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